오늘 여의도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는 꼭 따뜻한 겨울 외투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를 중심으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3.8도, 대관령은 영하 0.4도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 파주 체감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륙 지역의 강풍특보는 많이 해제되었는데요. 해안가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 1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은 곳이 많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욱 내려가겠으니까요. 급격히 찾아온 겨울 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단을 탄다.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가슴 뛰는 즐거움을 위해. 나만의 길을 달리기 위해. 우리는 K5 제너레이션. The new K5. 탈모 판씨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씨린 오늘부터 풍성.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겨울이 하얀 건 새로운 날을 그려보라는 뜻일지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 네파 아르테. 기쁨의 상징, 행운의 상징, 할인의 상징. 4,200만의 쇼핑 축제. 전화번호만으로 롯데 어디서나 최대 10배 적립. 롯데 레드 페스티벌. 안 나와? 아직도 차갑네. 답답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압도적으로 빠른 운수 속도. 국가대표 컨덴싱. 경동 나비 앤. 맥런치 레벨업 해볼까? 바삭한 통 닭다리살에 스리라차 마요 소스로 매콤 바삭하게 레벨업. 맥런치로 가격은 다운. 새로운 맥크리스피를 맥런치로 즐겨보세요.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놀면 자리가 다운이 실내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건조 플러스.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샤크 에버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먼지 양에 따라 흡입력과 스피드를 조절해주고 걷지만 해도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니까 청소를 파워풀하고 간편하게. 샤크.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겨울이 하얀 건 새로운 날을 그려보라는 뜻일지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 네파 아르테.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왜 이리고? 휴일이라 연대가 없겠지. 타임! 휴일에 터진 타이어도 해결 완료. 휴일에도 활짝 열려있는 티스테이션 타임.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오,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바삭한 통 닭다리살을 스리라차 마요 소스로 매콤 바삭하게 레벨업.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스리라차차.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말리기 위해서 나선 50대 남성 역시 폭행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심야에 발생한 편의점 폭행 사건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공개 수배됐던 김길수가 도주 3일 만인 어제 저녁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3일 동안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아 뜨거. 어우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오늘만큼은 하니 빼빼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널 정말 아낀다는 뜻. 우리 마음 빼빼로로 말해요. 롯데 빼빼로.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 국물 앞에선 국물도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맛집의 고집 그대로 더미식 국물 요리. 지난달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한 남자가 12층 난간에 서 있습니다. 험한 욕설을 하던 남성. 그런데 갑자기 화분을 집어던지는데요. 다행히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난동. 아파트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으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자연질적으로 욕하는 게 막 있고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다 죽이겠다. 아니면 본인도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조대는 에어매트를 전개하고 경찰은 창문 너머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일단 칼 먼저 내려놓고. 위험하고 내려놓읍시다.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고요, 저랑.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부탄가스를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저히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고가 사다리로 올라가서는 우리 소방관이든 경찰관님이든 또 다칠 우려가 있고 아주 급박했기 때문에 특공대를 출동시킨 거죠. 흥분 상태의 남성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상황.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는데요. 다른 경찰관이 시선을 끄는 사이 특공대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후 빠르게 남성을 제압해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린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와 같이 술 먹다가 다퉜고 그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되고 경찰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하니까 분리 조치시켰는데 거기에 불만 품고 빨리 데려오라. 자신의 폭력으로 떠난 가족을 폭력으로 되찾으려 한 남자.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2일 대구의 한 공장단지. 트럭 한 대가 좌회전을 하는데 그대로 기울더니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교통사고 구조 출동으로 해서 출동하게 되는데 저희 구조대를 포함해서 펌프차, 소방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경찰 순찰차 2대. 무언가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방향이 아닌데요? 자, 공장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게 어디서 온 돼지죠? 아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출동하다 보니까 상황실에서 새로운 접보를 왔는데 돼지? 뭐지? 교통사고인데 돼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는데요. 심지어 돼지는 한 마리가 아니었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돼지들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돼지가 나타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웃으면서 문 닫기가 바빴죠. 돼지 들어올까 봐. 거리를 누비는 돼지들을 막아보려 애쓰는 사람들. 이 친구들 어쩌다가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자, 돼지들이 탄 트럭이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고 7마리의 돼지 중 5마리가 트럭에서 빠져나왔다는 건데요. 돼지가 도로에 나갈까 봐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된 것밖에 없었어요. 주행하는 차 사이를 누비는 도로 위의 돼지들.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대가 서둘러 포획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돼지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데요. 여럿이서 온 힘을 다해 밀어도 보고 끈으로 묶어 끌어보기도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돼지가 너무 무겁고 거의 키로수가 한 200km 정도 나가 보였거든요. 다시 차량에 싣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축산센터? 목적지였던 축산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600m. 돼지 5마리를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저희가 그러면 이제
도보로 이동하자. 자, 종이 박스로 시야를 차단한 뒤 한 마리씩 걸어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돼지들의 발걸음이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저희 마음도 좀 무거웠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황당한 사고. 구조대의 노력 덕분에 돼지들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인계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다쳐 고통스러워 보이는 남성.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아빠가 저를 마중나와서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가해자분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알바생분을 폭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건은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가게 안으로 들어온 20대 남성 손님. 갑자기 매대를 치며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는데요. 큰 소란에 여성 직원이 주의를 주자 난동이 시작됐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직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서 인센디를 누르자마자 신고하네 하면서 핸드폰을 탁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자레인지에 제 핸드폰을 돌렸거든요. 신고 못하게 하려고. 편의점 직원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전자레인지로 손을 뻗자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직원의 멱살을 잡아 끌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는데요. 이후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이러다가 기억을 잃거나 위험할 수 있겠다. 큰 위협을 느껴서 소리를 일단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편의점에서 딸을 기다리던 중년 남성 손님이 이를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 순간 이 남자는 말리던 손님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끔찍한 폭행. 심지어 의자까지 휘두르는데요. 직원은 놀라 굳은 상태로 신고를 시도해보지만 이를 본 남자, 이번엔 직원에게 달려듭니다. 가해자가 저희 아빠 때리다가 피해 여성분 또 때리러 가고 이럴 때 아빠가 다시 불러가지고 아빠가 대신 맞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50대 남성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인하는데요. 그대로 달려들어 제가 홍대백산해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안에 아저씨가 죽을 것 같다. 너무 맞고 있다. 직원이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가해자를 붙잡고 있던 남성 피해자. 도망가려던 가해자를 붙잡다 뒤엉켜 매장 밖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혹시나 가해자를 놓칠세라 끝까지 매달려보는데요. 이윽고 경찰이 출동해 10여 분간의 폭행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직원을 보호하려던 남성 피해자는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자기 딸이 저만 하대요. 딸이 맞고 있는데 그냥 아빠가 보고 있는 경우가 있겠냐고. 자기한테 미안해하지 말래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딸 같은 애 대신에 맞아가지고 후회는 없다고. 가해자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걸 보고 손을 뻗으면서 자기한테 수갑을 채워주세요 하면서 저는 남성연대고 페미니스트를 팼을 뿐이라고 남성끼리 연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자기는 남성연대고 이 얘기를 반복했어요. 술에 만취돼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는 했다가 또 자기는 뭐 정당했다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죠. 가해자는 경찰에게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조현병이라는 것도 과거에 있었다는 그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을 할 시점에 조현병이 발현을 했는가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수상해는 기본적인 양형이 징역 1년 정도에 처해지게 되고요. 조현병 등이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어 감경될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정도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상금 1,000만 원, 공개 수배가 내려졌던 김길수가 어젯밤 의정부시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돌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김길수의 3일간의 도주 행적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김길수. 바로 다음 날 플라스틱 숟가락을 먹었다며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요. 자, 특수강도 피의자인 김길수는 바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를 했습니다. 자, 병원 1인실에 입원한 지 3일째.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수갑 등 일부 보호 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 도주를 했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자 서울구치소는 규정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과 추후 교도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도주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됐다는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거는 엄청난 골든 시간이거든요. 골든 타임이니까 그걸 지체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네요.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김길수는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안양에서 의정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의정부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하차를 했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뒤에 있는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택시가 들어오자 김길수의 여성 지인이 다가와 기사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길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미 환복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내주고 여기 골목으로 가서 근데 여기 주차장까지 들어왔고 골목까지 가는 거는 이 집을 안 나는 소리거든요. 자, 여성 지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은 뒤 도주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양주로 이동해 친동생을 만났는데요. CCTV에 포착된 그는 이미 옷차림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도주하는 동안 이발까지 했다는데요. 탈주하기 위해서 자기 자해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 다음엔 또 남을 해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붙이게 된다든지 칼 들이대고 돈 내라 그래가지고 무스틱한데 끌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살인한다거나 그런 것도 위험하잖아요. 자, 오후 12시 30분 김길수의 다음 행적은 서울 당고개역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한 식당에 들렀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길수 씨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자, 김길수는 얼굴 하나 가리지 않고 사장님께 먼저 말을 걸어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아이 저기서 주춤주춤 하더라고. 간판을 보더니 자주 웃어야 되냐고. 양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한 2절까지 먹었나? 상계동이 지 고향이라 그러고 오래 살았대. 돈 내소리도 안 주고 전반에서 그냥 먹고 갔어. 자, 공개 수배 중인데도 대범하게 인파가 많은 경기도와 또 서울 일대를 돌아다녔던 김길수. 그 이유는 뭘까요? 김길수가 돌아다닌 이 장소를 좀 보면 본인과 조금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이제 연고가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고요. 숨거나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장소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장소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길수의 다음 행적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지난 4일 밤 김길수는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자, 전국의 모든 버스가 모이는 곳. 그러다 보니 지방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부산, 대구, 마산, 창원, 울산 이런 식으로 가고 버스 타고 움직여버리면 몰라. 김길수가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갔을 수도 있고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거기 갔었을 수도 있고 확인된다면 되는 건 없습니다. 검거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서울 형사들 동원돼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 김길수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의 뒷모습만 발견이 됐는데요. 수감자가 도주한 사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정 당국에서 관할하는 어떤 이런 수감의 상태에서 도주자가 발생한 게 이제 6년 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재소자 1명을 3명의 이제 교도관이 담당을 했던 이런 사안이 2021년 11월부터는 이제 1명이 단축이 됐어요. 피수불가결하게 어떤 관리 소홀이나 관리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길수의 모습이 연이어 포착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던 와중
바로 어젯밤이죠. 6일 밤 9시 24분 김길수가 도주 3일 만에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수감자의 도주,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저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매뉴얼을 상세하게 해야지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막연하게 교도관들한테 열심히 해라, 뭐 그냥 밀착 감시해라, 이런 어떤 추상적인 말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김길수의 도주는 다행히 추가 범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번에 드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달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지난 5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가자지구의 난민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에도 폭격을 가하는 이스라엘. 심지어 환자를 이송 중이던 가자지구의 구급차 행렬에도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The hospital became a floor for the forcefully displaced Palestinians by the Israeli bombings and destruction of homes.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재까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에도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파도. 이슬람 교도가 다수 거주하는 러시아 다게스탄의 공항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출문을 부수고 공항 청사 내부로 들이닥친 사람들. 러시아에는 정교회 교민이 65%가 넘고 무슬림들은 7에서 8%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도 계속 종교적인 문제는 없었고 서로 종교를 존중해주고 공존해왔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일으켰다는 점에 있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시작한 이후 분노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러시아에 도착한 유대인을 색출하겠다며 활주로에 난입한 겁니다. 승객들의 여권까지 검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시위대. 폭력 사태가 빚어지며 20명의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도 좋았지만 최근 들어 악화된 것도 그렇고 러시아는 하마스 세력과 무기도 거래하기도 하고 서로 간의 전쟁을 지지하는 의사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이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Ну, конечно, на фоне происходящих ужасов там, когда смотришь на страдающих, окровавленных детей, и кулаки сжимаются, и слезы на глазах наворачиваются. 수년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은 게 무색하도록 하마스를 옹호하고 나선 러시아.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공항은 이스라엘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는데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가득 찬 시위대. 최근 들어 일반 시위가 아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종의 테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과격한 의사 표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버밍엄에선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에 한 남성이 나타나 상자에 든 것을 뿌렸습니다. 혼비백산 달아나는 손님들. Oh my days.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건 바로 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색으로 물들인 쥐를 풀어놓는 이른바 쥐 테러가 연달아 발생한 햄버거 가게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커피 전문점의 유리를 파손하는 등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영국. 테러가 일어난 장소들이 대부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의 업체들인데요. 해당 기업들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일방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고 또 이게 대부분 이스라엘 쪽에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이런 테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이스라엘 병원과 군대에 무상 음식을 제공했고 커피 전문점 역시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자사 노조를 고소해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외에도 친이스라엘 성향의 세계적 기업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대영제국 시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토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세계전쟁이 끝나고 영국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국경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유엔과 서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국에 사는 무슬림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분노가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열되는 분위기 속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양분된 세계, 무고한 이들이 분노에 휘말려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만 대 이상의 자전거 도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하지만 범인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 경찰이 도난 방지를 위해 안장과 바퀴를 따로 보관하라는 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자전거 도난 방지 경보음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남성. Oi, you gotta stop, bro. Oi! Yo, oi! Bro, put the bike down. Nothing's gonna happen to you, man. No, stop him, please. Oh my God. No! 6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 중인 영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애용 중이지만 그만큼 도난 사건도 늘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도 되게 비싼 편이고 국가적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학생도 직장인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영국 전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자전거 도난 신고는 약 7만 7천 건 정도였는데요. 절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국 경찰은 최대 10만 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했을 걸로 추정 중입니다. 하지만 신고된 건수로만 계산해도 1시간에 약 8대의 자전거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 그에 비해 주인에게 자전거를 되찾아주는 등 사건을 해결한 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죠. 영국에서는 자전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해요. 그래서 이걸 훔쳐서 되파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한국처럼 CCTV가 많지가 않아서 검거율도 되게 낮아요. 범죄 건수 대비 경찰의 자전거 절도범 기소 및 소환 비율은 1%대에 불과한 상황. 영국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면서도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서 안장과 바퀴 등 부품을 빼고 주차하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핸들을 빼고 안장을 빼고 자전거를 주차시켜라 하는 그런 해결책도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경찰들 때문인데 그 시민들이 노력해서 도난율과 검거율을 낮추려고 하는 경찰의 자세가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지난달 말부터 폭풍 시아란이 이탈리아 북부를 덮쳤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200mm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 이맘때쯤 이탈리아 전역에 우기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만조도 같이 오는 시즌이라 지대가 낮은 지역은 피해가 더 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내에서도 만조로 인한 피해가 잦은 지역 중 하나로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일명 물의 도시로 불리는 수상도시 베네치아. 150여 개의 운하가 이어져 있는 만큼 폭우와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초겨울 조수가 높아지는 아쿠아 알타 현상이 일어나면 발목 높이 위로 물이 들어차는데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든 방지책을 계속 두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베네치아에서는 이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아쿠아 알타 현상 때문에 도시 면적의 70% 이상이 침수 피해를 보는 베네치아. 이를 막기 위해 석포 입구를 따라서 3곳에 거대 조수 차단벽을 세운 거죠. 약 20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된 실험적 전자기계 모듈 일명 모세. 조수 차단벽 78개를 연결해서 높아진 바닷물이 섬으로 유입되는 걸 막는데요.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한 번 가동시킬 때마다 무려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10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가동을 하면서 곤돌라와 선박들도 정상 운행을 했던 만큼 순간적인 홍수 피해를 아주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풍 시아란 예보 이후에 가동된 모세. 하지만 베네치아는 마치 폭풍이 비껴간 듯 홍수도 침수도 발생하지 않았죠. 만조가 심해질 때마다 이 모세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시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동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다가 그때 이제 딱 홍수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선례도 있고요. 가동 초기 통제센터의 판단 오류로 모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침수 때문에 약 200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본 베네치아. 게다가 인위적으로 조수를 막으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적지 않습니다. 바다인 만큼 파도 높이는 1000m를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모든 물길을 차단을 한다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기계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관리가 소홀히 되면은 이 기계가 작동되지 않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판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규모만큼이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모세. 과연 베네치아를 구할 불변의 방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야근. 이번엔 무조건 캠핑 떠나고 만다. 자, 텐트 담고. 괜찮네. 추가. 좋아, 진행시켜. 270? 오늘의 물가 중계석. 캠핑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풍빛 레드카펫 밟으며 캠핑 떠나기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장비를 조금만 담아도 100만 원이 훌쩍 넘기 마련이죠. 하면 한 100만 원 안쪽으로 1, 200은 일단은 기본 들고 있어요. 한 400 정도? 텐트만 95만 원. 난로가 저건데 저거는 30에서 40 정도 할 거예요. 캠핑 이용자들의 총 구매 비용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단위죠. 그런데도 소비는 계속된답니다. 이제 저희도 지금 올해까지만 쓰고 이제 내년에는 바꾸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필요하죠. 예를 들어 예쁜 등 같은 것도 요즘 좀 생각이 들고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걸로 갖고 와 세팅을 해보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세팅을 해보고 그럼 집이 바뀌는 거니까 계속 바꾸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개미지옥이에요.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캠핑 이용자 수는 감소됐지만 캠핑 산업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이 양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문자들이 다소 줄어드는 반대로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지출액 자체는 더 늘어나는 이런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고관여자분들의 그런 니즈가 좀 더 고급화되면서 그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급화가 시작됐다는 캠핑. 그렇다면 캠핑의 꽃이죠. 이 텐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같은 매장 안에서도 1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텐트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브랜드나 이런 데는 서비스가 일단 체계화돼 있고 어떤 그런 게 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온 노하우나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축적 포함됐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게다가 같은 브랜드, 같은 거실형 텐트도 가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얘가 이 텐트 같은 경우가 사이즈도 좀 더 큰데 올해 가격은 얘가 좀 더 비싸요. 그 차이는 뭐죠? 보시면은 얘는 뭐냐면은 여기가 그냥 에어예요 다. 펌프로 그냥 딱 작동만 시키면은 얘들이 쭉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설치하기 되게 편해요. 이제 그런 편리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빠질 수 없는 난로도 브랜드와 연령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요. 소소한 컵마저도 티타늄 재질이면 값이 훅 뜁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도 많죠. 그럼 캠핑 입문자들은 이 많은 장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구매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지인분이 혹시 캠핑을 하신다면 지인분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대여점 같은 데 가셔서 내가 일단 간단한 장비들을 대여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실 때 나한테 맞는 캠핑 용품이나 장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죠. 그렇다 보니 장비를 대여하는 곳들이 참 많아졌죠. 그럼 대여로 떠나는 캠핑은 1박에 얼마 정도일지도 궁금해지죠.
자, 현장에 누가 나와 있나요? 네, 캠핑 초보 윤건입니다. 이번 주도 접니다. 직접 빌려보고 캠핑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장비를 덜컥 사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캠핑 입문자들을 위해 장비 대여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텐트와 침구류, 의자, 테이블 등 기본 구성을 하루 빌리는데 59,000원이랍니다. 그렇게 대여로 떠나보는 캠핑. 초보자는 텐트 하나 조립하는 것도 일이죠. 제작진을 투입하면 조금이나마 수월할까요? 텐트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59,000원짜리 1일 캠핑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럴싸한데요. 노력한 보람이 있죠? 완성된 모습을 보는 맛에 캠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뭔가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왔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요. 식기 세트 3,000원 추가했고요. 커피 세트 6,000원 더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동절기 필수품인 난로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추가 비용을 전부 합하면 장비값만 11만 2천 원. 그렇다면 대여가 아니라 전부 구매를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텐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의자, 테이블, 뭐 식기도구 그거는 기본이고요. 캠핑홈도 기본이고 꼭 필요한 것만 했을 때 250에서 300 정도. 11만 원과 250만 원이라 장비를 산다면 캠핑을 최소 20번은 해야 본전이겠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즘엔 글램핑도 많이 가잖아요. 네. 몸만 가면 되죠. 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글램핑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데요. 감성은 물론 편의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숙박비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캠핑의 지출은 장비에서 끝이 아닙니다. 캠핑의 꽃은 바베큐 아닐까요? 그렇죠. 기존 비용에 식비 7만 5천 원 추가되는데요. 자리값도 빠질 수 없겠죠? 캠핑장 이용료 5만 원도 더해줍니다. 그렇게 물가중개석에서 떠나본 캠핑의 총 지출액은 23만 7천 원입니다. 캠핑 시장이 커진 만큼 3인 기준 지출액만 봐도 18%나 증가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캠핑 물가를 가늠해 본다면요. 2030이 캠핑 시장을 과거에는 주도해 왔는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4060이 같이 여기에 연합되면서 다채로워지는 이 캠핑씬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비가 가성비템과 고급화템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핑을 이렇게 직접 즐겨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저도 모르게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해서 즐겁게 여행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물가 중개석이었습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그랬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지드래곤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오후 1시 20분경 첫 조사를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한 지드래곤이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경찰에 자주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를 조사하던 중 지드래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이날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드래곤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뭐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발도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입장 표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분은 와야겠죠. 지드래곤은 앞으로 휴대폰 제출 등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Dynafit.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안녕하세요. 에픽하이 막내 미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의 하루아빠 타블로입니다. 아침을 여는 넓은 시야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투컷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갑습니다. 셋이 합쳐지면 에픽하이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올해로 어느새 데뷔 20주년을 맞은 에픽하이가 새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휴대폰으로 과거 기억만 되짚는 사람을 그려본 노래입니다. 그리고 호시 씨가 세븐틴의 호시 씨가 진짜 다 했어요. 호시가 다 했어요. 세븐틴의 호시가 함께한 스크린 타임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네가 걱정돼서 매일 이렇게 몇 번씩 확인해 하던 일은 잘 됐는지. 제가 이렇게 작은 비밀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친구들. 그 중에 호시 씨가 이 리스트 위에 있었는데 예전에 호시 씨가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적어놨다가 어울리는 곡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이제 완전 저희 동생입니다. 세븐틴은 타블로의 딸 하루양이 좋아하는 가수라고 합니다. 하루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루 입장에서는 아빠가 에픽하이의 타블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K-pop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빠예요. 하루한테는 저는 그냥 아빠예요. 홍대 지하실에서 시작해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에픽하이. 이제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될 만큼 글로벌한 인기 그룹이 됐습니다. 에픽하이가 명곡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약간이라도 먹구름이 생기면 나오는 노래 에픽하이의 우산 피처링 윤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건 그 노래가 잘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노래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수많은 노래 중에 저희가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에픽하이는 공연 후에 신답게 20주년을 맞아 연말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10분 만에 매진돼 추가 공연까지 오픈했지만 이 역시 금세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 20주년이라는 게 축하받는 이유가 저희가 이게 무슨 큰 일인 것처럼 축하받는 이유가 사실 흔하지 않아서거든요. 모든 가수들이, 모든 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쭉 할 수 있는 20년, 30년이 당연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20년간 팀을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도 물어봤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일단은 귀담아 듣긴 하죠. 뭐 실행하든 안 하든. 이게 자신과 믿음이 굉장히 오묘한 조합으로 맞춰져 있는. 정말 잘 맞아요. 서로의 분야를 불신하는 건 있지만 이놈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죠. 와. 진짜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믿고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된 에픽하이. 앞으로 오래오래 멋진 음악 활동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셋이 20년을 해냈습니다. 멋지네요.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에픽하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닝와이드, 렛츠 고! 급변하는 세상 속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 기술 AI. 특히 보안 분야에 접목한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에 이를 알리기 위한 AI 보안 글로벌 컨퍼런스가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AI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상화된다. 필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범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AI 보안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이곳. 앞으로 우리나라 AI 보안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의 신기술이 소개됐는데요. 이 중 주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3년 된 신생기업인 이곳은 세계 유수기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게 됐다는데요. 영상 이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마치 챗GPT의 영상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이해해 대답한다는 것이 챗GPT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글자가 아니라 영상을 이해한다고요? CCTV 영상을 모아둔 파일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뒀는데 이해를 하는 거죠. 화면에 텍스트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찾을 내용만 입력하면 된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텍스트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골목 안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찾아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영상까지 모조리 찾아낸다고 합니다. 영상이라는 데이터 특성상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나 사물들이 나오면서 상호 교류하고 있잖아요. 이런 객체 간의 관계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AI가 맥락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교하게 검은색 모자를 쓰고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이 쓰러지는 장면을 정의를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존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제목과 키워드 등의 글자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했다면 이 영상 이해 AI 기술은 원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관련 영상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건데요. CCTV에 활용돼 우리 안전까지 지킨다. 바로 찾아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CCTV 속 다양한 위험 행위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총 224개의 공공목적의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당 약 10명 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53만 개의 CCTV가 연결이 되어 있고 산술적으로 봤었을 때 실시간으로 모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CCTV는 조금 더 사후적인 증거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 도사리는 수많은 위험 상황 속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구조, 폭력, 실종, 수배 등 AI 기술을 활용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 AI 기술을 CCTV와 접목시키고 있는 곳은 또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저희 첫째도 이태원에 다녀왔었어요. 그날 예측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쓸 수는 없었을까? 1년 전 안타까운 사고가 이번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됐다는 건데요. 사람이 몰리는 상황은 특히 관제와 예측이 동시에 필요하답니다. 단순하게 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몰리는데 일정하게 한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인파가 몰리는 상황 속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집했다 알려주는 것은 이미 늦은 알림이 되는 거거든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거다라는 걸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CCTV에 해당 기술이 접목되면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움직임의 흐름까지 분석해 결국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촬영된 군중을 머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SBS 뉴스에 촬영된 군중들의 영상을 가져다가 실행을 시키면 즉각적으로 상황 탐지가 가능한 AI 관제 기술에 정확한 개체 파악과 예측까지 가능하도록 한 거죠. 기술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총유관 시설이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국내에서도 감염 의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사용자 PC를 못 쓰게 만들고 이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보안 공격인데요. 포스 기계에서 300달러를 달라는 화면이 뜨면서 포스기 결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국내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루에도 수많은 변종들이 나와 기존 백신으로는 예방이나 대응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전화 받는 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전화를 되게 많이 해요. 운송회사를 오달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랜섬웨어가 걸렸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위기를 맞아봤답니다. 오달을 내리거나 발주를 내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이 멈춰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곳에서는 보안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AI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모이어 탐지 기술입니다. AI 분류 기술을 이용해 기존 기술이 놓쳤던 악성 코드도 검출됩니다. 심지어 검출 속도까지 빨라졌다고요.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을 AI 모델에 입력을 해서 실제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상 모든 데이터들은 암호화되어 움직입니다. 이 데이터들 사이사이에 악성 코드들이 숨어 있다는데요. AI 기술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 악성 코드를 검출해내고 격리까지 시킨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는 자신들의 AI 보안 기술을 필두로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라고요. 이처럼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AI 보안 유망 기업들을 위해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투자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AI 보안 기술을 평가받는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사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 소리, 공사 중인 소리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만에 이제 기술적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국내랑 글로벌적으로 좀 차이가 없는 건지. 기술이 곧 자산인 벤처기업들.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이런 자리가 소중한데요. 일반적인 부분에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약간 좀 진단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사이버 보안에 접목을 하게 되면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AI 기술을 여하게 그 보안에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주제 자체를 더 세이퍼 AI, 더 리처 오퍼튜니티로 잡았습니다. AI 보안 기술,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어머나, 얼마 전에 갈았는데 생돈 날리겠네. 디스테이션 타임! 생돈을 왜 날려? 실수로 타이어가 파손돼도 디스테이션 타임! 디스테이션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찾았다. 내 피부를 위한 콜라겐. 피부 콜라겐과 동일 구조. 디어퀸 GPH 콜라겐. 뷰티 인사이트. 디어퀸.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6가지 펩타이드가 빠르게 흡수되어 멀티플하게 모든 케어를 부스트업. 스킨케어의 시작, 펩타이드로 부스팅.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오직 코스알엑스, 오직 성분으로.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와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오브 캐스퍼.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면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아파트멘터리. 이 비슷비슷한 네모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나다운 네모가 되는 꿈. 그 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는 아파트멘터리. 아침부터 날씨가 꽤 춥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정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은데요.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한낮 최고 기온도 10도로 어제보다 역시 더 낮겠습니다. 네,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 누그러지겠는데요.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